제 스쿠터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보일러 기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를 뽁뽁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후후 막 덤프 트럭이 뒤에서 크락션을 막. 스쿠터의 배기구가 요만하거든요. 여기에서 소독차에서 나오는 연기 있죠.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크게 안 웃거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어떤 의미냐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로 계속 사시다 돌아가셨고 엄마는 이제 글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차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시험을 보실 수 없고 아버지는 운전을 못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운전하시겠어요? 뭐 경적 소리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오토바이도 한 번도 없었고 자전거도 한 번도 없었고 차도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은 뭐 집에 차 한 대 정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뭐 아버지가 뭐 롤스로이스를 타신다든지 뭐 엄마 포르쉐 같은 거 이렇게 타가지고 뭐 새벽에 라이딩 하시고 그런 거 엄마들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저희 집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이 맺혔는지 오토바이를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샀어요. 대학 때 50만 원 그때 딱 장학금을 어떻게 받았는데 47만 원으로 대림 메시지라는 노란색 스쿠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타고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학교는 제가 이제 회기동에서 다녔고 집은 형네 집이 만리동에 서울역에서 제가 얹혀 살았거든요. 옥탑방에.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경희대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대림 메시지를 타고 청계고가 부수지 않았었던 때 1시간 정도를. 공사장 모자를 썼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헬멧이 좀 그래서 쪽팔렸어요. 나도 가오 있는데 대림 메시지에 공사장 모자 쓰고, 그리고 그래서 항상 추우니까 땀복 이렇게 의자 시트 밑에서 꺼내서 입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너무 힘드니까 경희대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택에 창고를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짐 같은 게 있고 막 쥐가 나오는데 그거를 빼고 이제 거기를 준 거예요. 화장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똥 싸려면 성전에 가서 싸야 돼요. 근데 이제 한 푼이 돈이 아깝잖아요. 집세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해주는데 이제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지휘도 하고 일요일 날 아침에 솔리스트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김치 같은 것도 좀 주시고 쌀도 주시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림 메시지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제 스쿠터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보일러 기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뽁뽁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뽁뽁이 이거 아시죠? 그 문어 대가리처럼 돼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 하얀 거 2개 나온 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이렇게 뺐어요. 그래가지고 기름통에서 다시 이제 스쿠터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크게 안 웃거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기름의 체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보일러 기름은 뭐예요? 등유예요, 등유. 스쿠터는 뭘로 갈까요? 휘발유로 가요. 기름은 크게 3종류죠. 뭐예요? 휘발유, 경유, 등유. 자, 지금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름은 다 기름 아닌가? 사우디아라비아? 마당에서 석유 나오고 만수르 오빠 돈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휘발유가 뭔지 경유가 뭔지 등유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보일러통에 불을 때는 등유를 뽁뽁이로 해가지고 휘발유로 가야 하는 오토바이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후 막 호후 이러고 스쿠터를 타고 나온 거예요. 그 중랑천에 엄청 큰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가는데 덤프 트럭이 뒤에서 크락션을 막 누르는 거예요. 제가 또 해병대 나왔거든요.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뭐 차 크다고 뭐 지금 스쿠터 얕봐?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계속 가니까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려고 딱 봤더니 스쿠터의 배기구가 요만하거든요. 여기에서 어렸을 적에 남자분들 알 거예요. 소독차에서 나오는 연기 있죠. 그 소독차에서 연기가 나오면 애들을 다 덮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때다 싶어서 옆에 새끼 대가리를 빡 때리고 빡 차고 뭐 여기에서 나온 그 하얀 연기가 소독차처럼 그 덤프 트럭을 덮어버린 거예요. 흰 연기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막 이걸 누른 거예요. 이게 왜 나오지? 이게 왜냐면 기름의 체계를 개똥 모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토바이가 어더더더더 하다가 이제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기름이 이빠이 넣었는데 F까지 넣었거든요. 근데 기름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오토바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름 넣는 집에 가가지고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뭐 이 사람이 냄새 좀 이렇게 맡더니 뭐 넣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엔진이 거의 수리비가 그런 거는 수리비 하면 그냥 잠깐 나오거든요. 안 된대요. 고치기가 어렵대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기름이 다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날라야 되는 차고 어떤 사람은 화물을 날라야 되는 차고 제가 보기에 우리는 다 우리의 그게 있거든요. 누구는 엄마로서 일해야 되고 아빠로서 일해야 되고 회사도 살려야 되고 다니기 싫지만 직장도 다녀야 되고 우리는 뭔가 우리의 일들이 있어요. 마냥 재밌게만 못 살거든요. 근데 그건 숭고한 거죠. 근데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죠.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태원에 이제 쇼룸을 만들었어요. 이제 시작이 그거예요. 내 개인 사무실처럼 하면서 쇼룸으로 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난 여기서 하겠다. 진짜 나만을 위한 그 공간, 나만을 위한 아이템, 그런 걸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걸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샀냐면 주유기를 샀어요. 여러분 웃음하고 표정이 저 또라이 새끼 저거 뭐 그 주유기를 뭐 팔겠어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너무 그 디자인이 예쁜 거예요. 외국 빈티지 주유기예요. 새 건데 한 5, 60년 된 빈티지 주유기. 근데 희한하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그 주유기는 제가 처음에 딱 직관적으로 정말 예뻐서 산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예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뭔가 있는 것이 형상화된 느낌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어디에서 주유하냐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근데 그 쇼룸은 제 주유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무슨 물건을 팔고 그러기 이전에 거기 오실 때 한번 당신은 어디에서 주유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여기는 김창옥의 주유소다. 내가 좋아하는 찬장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그걸로만 내 돈 안에서 다 채워놨어요. 보통은 빈티지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미감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여기에서 일할 때는 좀 신나요. 여기에서 일할 때는 추운데도 좀 입고 싶어. 이게 나의 충전이다. 이게 내 기름이다.
그래서 슬로건 약간 뭐 갤러리는 아니지만 당신은 어디에서 주유하세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초대해서 그러면 그 주유기에서 사진 찍으실 만할 거예요. 그게 막 알려지잖아요. 그럼 저는 오일 회사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주유하세요? S-오일. 좋은 기름이니까. 저도 대가리가 없는 놈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가 무슨 기름으로 가는지 모르나 봐요. 기름이라고 다 똑같은 기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이라고 다 똑같지 않거든요. 쉼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각각의 자기의 영혼에 맞는 자기 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넣을 때 충전이 되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강사님, 저는 저의 기름의 장르를 알아요. 저는 등유로 태워서 저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강사님, 저는 경유라 가지고 주로 화물차인데 무거운 짐을 실어서 저는 화물로 가서 저는 제 인생에는 제 삶의 경유가 뭔지 알아요. 누구는 아니에요, 저는 휘발유로 가요. 강사님, 저는 제가 뭘로 움직이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딱 주유하면 사람도 실어 나를 수 있고 짐도 실어 나가요. 에어컨도 나오고 되게 괜찮아져요. 그걸 나는 명확하게 내가 알고 그걸 계속 정기적으로 주유한다 라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대한민국 우리는 한 얼마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손 이렇게 한번. 야,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한번 손 드신 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5%도 안 돼요. 우리 30, 40, 50인데 내가 뭘로 주유해서 가는지 우리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시는 분 너무 궁금한데 우리 마이크 한 번만 이쪽으로. 어떤 일 하세요 혹시? 이제 꽃 플로리스트로 시작을 새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네. 중이에요. 선생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주유는 뭐구나 딱 생각나셨죠? 네. 그게 뭐예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내가 뭘 거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는 걸 볼 때 네. 그게 그게 선생님의 저한테- 주유가 딱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선생님이 꽃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줬는데 막 너무 좋아해. 네. 그럼 그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구려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꽃을 그냥 돈만 비싸게 처받아 먹고 나이도 젊은 사장이 그냥 예를 들면, 죄송해요, 너무 극단적인 예라서. 근데 좀 방송은 좀 극단적으로 가야 좀 재미난 게 있어서 죄송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한 번씩 진짜 크게 그 화장실 한번 가야 되는. 화장실 가서 울어야죠. 담배 태우면서 전에 포프리 쇼라는 쇼를 한 7, 8년 했잖아요. 사장님하고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을 전진대회를 해줘요. 그러면 어느 섬에, 이게 바닷가에 리조트를 빌려서 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나 여기 이거 우리 딱 1월 1일 되면 요 소원단 요 등 띄우거든요. 그러면 저쪽 저 지평산 수평산 끝에 우리 직원들 나 숨겨놨어요. 불꽃이 하려고. 그리고는 얼마에 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15분 동안 쏴보는데. 얼마에 하셨어요? 했더니 4,000짜리를 2,000 해버렸어요. 내가 15분짜리를. 그리고는 이제 직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거기 담당자고 이제 저만 알고 사장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카운트를 해요. 셋, 둘, 하나, 해피 뉴 이어 하고 이게 소원 등을 올려요. 그러면 사장님이 여기서 이제 워키토키로 이 부장 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폭죽을 이 직원들만을 위해서 계속 쏘는 거예요. 15분을.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우리들만 있는 해안인데 거기에서 대표가 직원들만을 위해서 계속 폭죽을 쏘는 거니까. 그럼 막 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폭죽 찍고 막 자기 이렇게 해서 찍어요. 근데 한 300~400명이었는데 사람이요. 유일하게 한 명만 폭죽을 안 봐요. 누가 폭죽을 안 봐요? 그 사장님은 그럼 뭘 보고 있을까요? 직원들 표정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저 대표님의 폭죽은 직원들 표정이구나. 그리고는 직원들 표정을 보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되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폭죽이 달라요. 선생님의 폭죽은 사람들이 곤란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할 때 선생님이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도움을 받는 그 표정을 보는 게 선생님의 폭죽인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의 주유라는 걸 20대 때에 정말 럭키하게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을 건강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난 나 좋자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남을 좋게 하는 거죠. 너무 좋으시다. 얼마나 좋아요. 20대 때 그걸 안다는 게. 박수 한번 주세요. 나의 불꽃을 안다는 게, 나의 폭죽을 안다는 거, 내가 무슨 기름으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 기름이라고 다 똑같은 기름 아니고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 아닌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해볼까요? 저는 한 20년 넘게 이제 영어회화 강사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아는 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줬을 때 학생들이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에 되게 감동도 느끼고 희열도 느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목소리가 좋나요? 배우 클래스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딸이 지금 이 김창옥 교수님 제가 계속 그 유튜브에서 계속 보니까 한번 선생님 얼굴을 직접 뵙고 와라. 그래서 직접 보니까 어떻나요?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이. 땡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친구들.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쁨을,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면은 너무 기쁘고요. 자기 혼자 말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에너지가 너무 빨려요. 자기 말만 하고. 네, 자기 말만 하고 제가 저, 무슨 저 얘기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 나 너무 찔리네 나 순간.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경청하게 되고 경청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뻘쭘하게 사람들이 있는 거를 봤다고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오버하시는데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경청해서 듣고 있거든요. 박수도 치고 선생님. 정말 좋은 거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말이 맞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얘기가 자기한테 진짜 오면 그 여운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여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전 그거를 못 참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너무 이제 저희 그 성장 과정에서 아무래도 뭔가 딱 싸우고 나서 그런 분위기 아시죠? 뭐 말도 없고 그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거를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제 아마 조바심이 있을 거예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한테 근데 행복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 김창호 그 TV 보면서 되게 많이 힐링도 하고 계속 보니까 저희 딸이 안 되겠다, 엄마 빨리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 대한 따뜻한 느낌을 이렇게 교감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바뀐 처음이고요. 너무 감사. 근데 정말 좋은 소스 같아요. 이거는 제가 두고두고 좀 생각을 할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멋져가 하는 게 약간 병적으로 있어서 제가 이제 리얼 김창옥 뭐 이런 제목으로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소통도 안 하고 제가 그냥 저 혼자 진짜 이렇게 기도하듯이 말하고 재미없어도 여러분 이게 제 치료나 시작하는 거다. 내가 재미없는 이 순간을 내가 직면하고 대면하는 그 힘을 내가 좀 치료를 나는 스스로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 리얼 김창옥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되는 대로 제가 꼭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 강연과는 조금 다른 맛의 그거를 아마 이제 근데 그건 진짜 순수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치료나 제 훈련을 위해서. 사람은 정서에 허기가 지면 배가 고프다고 착각을 한대요. 즉 영혼이 목이 마른 건데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거래요. 그게 옷이 없다고 느끼든 신발이 없다고 느끼든 가방이 없다고 느끼든 뭔가 그릇을 바꾸고 싶든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죠. 휘발유 넣어야 할 곳에 경유를 넣거나 등유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다가 엔진이 망가져 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원한 것은 어쩌면 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원한 것은 택배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우리는 담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게임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때까지 사람도 배달했고, 사람도 운전해서 날라줬고, 물건도 실었을 거고, 뭔가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길에 뭘 많은 걸 하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하기 싫었는데 하면 더 힘들거든요. 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을까? 어쩌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는 서로 얘기하지 않나 봐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네 아버지 같은 사람만 되지 마라. 아니면 그냥 네가 엄마가 말한다고 듣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뉘앙스로 그 말을 듣거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신도 우리는 이제라도 그 말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기름으로 가는 차인지, 내가 전기로 가는 차인지, 휘발유로 가는 차인지, 그거 모르니까 그냥 얼추 비슷한 색깔 넣어놓고 불완전 연소가 돼서 세상에 그 연기를 뿜어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이쪽 면을 보진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매연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책하게 되고, 그게 쇼핑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약물성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인간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기름을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S-오일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S-오일 관계자분 안 계시다면 오일뱅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맞으실 때 그 주유기 앞에서 꼭 한번 사진 찍으시고 내 인생의 주유는 무엇으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